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4일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집에서 편집을 좀 하다가 상추씨를 또 짬내서 조금 찍고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자막을 넣고 있잖아요. 그냥 검은 바탕에 자막만 나오게끔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막 없이 그냥 자연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반복되게끔 넣었었는데, 어떤 게 좀 좋으실지 의견을 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또 한 가지 의견 중에 하나는 그냥 제 얼굴을 찍어가지고 올려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왜냐면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뭐 입 모양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더 집중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신경 쓸 게 조금 더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화면에 제 얼굴 말고 뒤에 배경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집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가끔은 제가 좀 이제 몰골이 이상한 날, 그런 날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단장을 하고 찍어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상을 더 못 올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은 가급적 나오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그 유튜브 그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핸드폰으로 얼마나 보는지, 뭐 TV로 얼마나 보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TV로 보는 분들도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기억나는 건 아닌데, TV로 보는 분들도 예전에는 막 10% 미만이었다면 요즘에는 10%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TV로 많이들 보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TV로도 많이 보시던데, 그래서 TV로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제 얼굴이 너무 대빵만하게 크게 나오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지금 방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자 씨는 방에서 문 닫고 회사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실 식탁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은 지금 꺼놨습니다. 에어컨 꺼놓고 마이크에 혹시라도 바람 소리 같은 잡음이 들어갈까봐 선풍기도 꺼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거실 창문이랑 베란다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매미가 울길래 혹시라도 이제 매미 소리가 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안 찍었었고, 낮에 아침에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영상은 안 찍고 좀 쉬었고, 요즘에 다시 잠을 좀 또 늦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좋은 생활 습관을 좀 만들어 보고자 잠을 좀 일찍 잤었거든요. 최근에 한 몇 달 정도, 한 두세 달 정도 일찍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에 자꾸 놀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그러다가 자꾸 이제 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늦게 자고 있는데, 좋은 습관은 참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나쁜 습관은 다시 돌아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등원하고 집에 오는 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차피 집에 와도 편집은 못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좀 보다가 이제 집으로 왔었고, 낮에 와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조금 잤습니다. 다행히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두통이 없어져서, 저는 요즘에는 두통이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두통이 정말 많이 자주 왔었어요. 예전에 뇌하수체 그 종양 수술을 하기 전에는 진짜 자주 아팠었고, 머리 그 두통의 그 강도랄까요? 되게 정말 극심해서 주말에 정말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고 막 이럴 때도 되게 자주 있었었는데, 다행히 그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는
두통이 그 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또 가끔씩 아프더라고요. 컨디션이 좀 깨지거나 뭐 감기 기운이 살짝 이제 올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두통이 좀 있는데 오랜만에 또 약간 강도가 센 두통이 와서 하루 시작을 조금 기운 빠지게 하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두통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목요일이라서 목요일 거 영상 이제 올릴 거 편집 맞춰서 업로드하고 상추씨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근황은 저는 뭐 늘 비슷하지만 별건 없고요. 최근에 배드민턴을 옮겼습니다. 배드민턴 그 레슨 받는 곳을 원래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한 번에 10분 정도 그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체육관들 있잖아요. 무슨 뭐 구립체육관, 무슨 뭐 시립체육관 이런 곳에서 이제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었는데 그 날짜를 조금 이제 월수로 한번 옮겨서 받아보자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원래 받던 곳은 시립체육관인데 월수에는 받게 그 수업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월요일은 정기 휴관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설 센터로 옮겼습니다. 대신에 이제 옮기면서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했어요. 그 전보다. 그래도 10분 레슨 받는 거라서 레슨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레슨비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옮기면서 살짝 기대를 했던 건 아무래도 사설 센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은 그런 센터에서 코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회원이 많아야지 본인 수익을 그 센터와 이제 n분의 1을 하겠죠. 뭐 몇 퍼센트는 센터에 주고 뭐 예를 들면 20% 센터가 가져가고 본인이 80% 이제 가져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어쨌든 수강생들이 많아져야지 본인 소득도 이제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랑도 혹시 좀 같이 배드민턴 경기 같은 거를 하고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녔던 그 시립체육관은 코트가 6개가 있었는데 3개 코트 정도는 항시 이제 약간 중학교 선수들 같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대관을 해서 써서 그 코트는 늘 가득 차 있었고 하나 코트는 저희가 이제 강습받는 코트고 2개가 남는데 거기 2개를 이제 1일 사용권을 사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뭐 그런 구조였는데 거의 코트가 비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강습 끝나고 나서 사실 조금 더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건데 그거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옮긴 이제 사설 배드민턴장은 코트가 8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넉넉해서 여러 가지로 옮기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 받게 됐고 근데 한 2주 전쯤에 배드민턴 치다가 어깨를 살짝 다쳤어요. 처음에 몸을 좀 확실하게 좀 풀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몸을 약간 대충 풀고 들어갔다가 첫 스윙인가 2번째 스윙 하는 순간에 약간 뭔가 이제 좀 삐끗하는 느낌이 든 거죠. 어깨가. 근데 이제 처음에 좀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치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이 좀 데펴지고 관절들도 약간 이제 열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가지고 레슨을 이제 무사히 마치기는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배드민턴 이제 치거나 레슨을 받으면 근육통은 거의 와요, 무조건. 잠시만요. 저기 두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쪽 주방 쪽 창문 좀 닫고 올게요. 지금 창문을 닫아도 좀 들리기는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어깨를 그때 다쳤었는데 지금 2주가 넘었거든요. 근데도 아직 완벽하게 좀 회복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레슨을 또 받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슨 받을 때도 이게 아예 아프면은 레슨을 중단을 했을 텐데 또 칠만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슨은 어쨌든 10분 정도 하는 거니까 레슨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어깨가 아프니까 자세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어깨까지 아프니까 뭔가 칠 때 자세가 더 이제 좀 엉망이 되고 그 어깨가 약간 안 아픈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자세가 좀 무너지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스스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레슨을 계속 받는데도 뭔가 실력이 나아지거나 이 스윙이 나아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거의 없고 지금 이제 3달째 이제 3달 정도 됐는데 그리고 계속 다칩니다. 네.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어깨는 계속 아프고 저번에 뭐 손목도 많이 아팠었고 다치다 보니까 다치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다친 상태로 레슨을 정상적으로 이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실력이 느는 느낌이 이제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그 배드민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그냥 배우면서 진도만 쭉쭉 나갔던 거죠. 그 기술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배우니까 그냥 마냥 신기한 거죠. 완전 생초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쳤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 번씩은 다 훑었고 한 가지 이제 스윙이나 기술들을 좀 이제 자세가 잘 나오게끔 계속 뭔가 반복 연습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어쨌든 반복을 하는데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안 드니까 흥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흥미가 사라지는 거를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재미있게 물론 기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는 운동이 처음이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완벽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취미로 만들어서 평생 취미로 좀 가져가 봐야겠다. 부부가 하기에도 되게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흥미를 잃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배드민턴을 치기에는 몸뚱이가 너무 낡고 병들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우울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재미있게 계속 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맛집이라고 좀 소개할 만한 곳들도 몇 군데 다녀오긴 했었는데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고당이라는 이제 생선구이 집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저희 집 이제 근처에 있는 곳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얼마 전에 아버님 생신이셔서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몇 가지 그 선택지를 드렸죠. 아버님, 어머님께 혹시 이 중에서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 했는데 이제 생선구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곳을 좀 갔다 오게 됐고 뭐 가게 간판이었나 안에 뭐 메뉴판이었나 좀 프리미엄 뭐 생선구이 가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갔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구이집보다는 뭔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층고도 엄청 높아가지고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층고가 한 6, 7m는 되는 느낌이었어요. 엄청 천장이 높은 그런 건물이었고 들어갔던 인테리어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사방이 다 유리로 이제 유리 창문으로 되게 큰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좀 개방감이 들다 보니까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탁 트여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갈치구이를 시키셨었고 어머님이랑 유자씨는 이제 고등어를 시켰고 저는 이제 이면수를 시켰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어를 먹고 싶기도 했었는데 또 다 고등어면 좀 그러니까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네. 영상의 좀 다양화를 위해서 이면수를 시켰죠.
근데 다 맛있었어요, 굉장히. 특히 갈치구이 같은 경우가 이제 2토막이 나오는데 한 토막이 거의 웬만한 사람 손바닥에 좀 손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되게 큰 그런 갈치가 나왔고, 핸드폰 크기로 따지자면 정확히 뭐 제가 핸드폰이랑 대본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뭐 예를 들면 갤럭시 울트라나 아이폰 프로맥스나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정도 크기의 갈치가 이제 2덩이가 나왔었고, 아버님이 조금 떼어주셨는데 맛도 굉장히 좋았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으로 갈라가지고 펼쳐서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굉장히 비리지도 않고 굉장히 살도 기름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랬었고, 이면수는 이제 아마 반쪽이 나온 것 같았는데 고등어보다는 이제 넓이가 좀 더 넓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한 마리인가? 아니요, 반마리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째 다 맛있었는데 갈치랑 고등어가 참 맛있더라고요. 이면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름기가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약간은 퍽퍽한? 근데 뭐 엄청 퍽퍽한 건 아니고 그냥 고등어에 비해서는 조금 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고등어 같은 경우는 또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은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이면수 구이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간다면 갈치구이를 먹을 것 같다. 근데 갈치구이가 제일 비쌌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맛있게 부모님께 이제 식사 대접을 좀 하고 근처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전원주택 구경을 좀 다녔어요. 저희가 이제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 집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하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으려나요? 그동안의 주택살이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상상? 약간의 뭐 로망?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서 전원주택 같은 거 이제 월세 같은 거 구경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용인 쪽도 좀 가보고, 저희 집에서 용인 쪽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차 타고 좀 가긴 해야 되는데 광주 쪽도 좀 가보고,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봤었고, 어디 좀 이렇게 오르막으로 굽이굽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전원주택 느낌은 아니고 타운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형태의 단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채 한 채 이제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긴 하는데 그 한 채가 한 2층, 3층 돼 보이는 그런 집들이 이제 가운데 길이 있으면 그 옆으로 집들이 따다다다닥 있는 그런 느낌의 뭐 타운하우스 아니면 마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침 한 분이 마당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당이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막 뭔가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 느낌으로 높게 쌓여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뭐 미국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낮게 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마당에 있는 사람이랑 충분히 이제 대화가 가능한 이제 그런 느낌의 마당과 울타리 느낌이었는데, 나와 계시길래 좀 저는 못 여쭤보고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건네 보시더라고요. 여기 뭐 어떻게 오셨는지, 뭐 어떤 집 사는 거 어떤지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대답하시기로는 이제 여기 근처 어떤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를 보내려고 왔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집들은 월세나 전세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매매를 통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얼마일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차마 그거까지는 좀 여쭤보진 못했고, 그래서 잠시 이제 상상은 좀 해보는 거죠. 이런 데 살면 어떨까. 저희가 뭐 매매를 하기에는 돈도 없고 예전에 사뒀던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매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월세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찾아보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뭔가 좀 뭐랄까, 저렴한 집들은 또 저렴한 게 있어요. 뭐 한 100만 원 언더로 월세 집들이 좀 있고, 비싼 곳들은 뭐 한 150만 원, 뭐 더 좋고 큰 집들은 막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집들도 있는데 그런 데를 뭐 저희가 사는 거를 상상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 월세 이제 한 150 정도까지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 아무래도 좀 영상 찍기에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예전에 저희가 사당에 살 때가 월세가 110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주거만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투자를 할 수는 있었거든요. 물론 부담이 되긴 하지만 매달 내는 게 근데 어쨌든 컨텐츠적인 걸 조금 더 생각했을 때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한 4, 50 더해서 뭐 전원주택 같은 곳에 살면 조금 더 그 집을 활용한 뭔가 컨텐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이제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집에 주택에 살면서 즐겁고 만족하는 게 최우선이고 1순위이기는 하지만 그런 삶이 좀 재미있는 것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은 방이 한 4개 정도 있는 어떤 전원주택 월세를 구해서 지인분들도 좀 초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접하고 초대하는 거에서 오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담으면은 영상도 좀 더 풍성해질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구독자분들도 좀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따져봤을 때 주택살이를 이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죠. 근데 주택 살면은 이제 관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월세를 사실 매달 그 정도 낸다는 게 유튜브가 지금처럼 계속 잘 되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게 유튜브이다 보니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과 그냥 상상 이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구경하는 건 자유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 전원주택들을 조금 구경을 하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당산 오돌이라는 이제 고깃집에 다녀왔어요. 현토니 님이라고 뭐 이런 약간 뭐 필명이랄까요? 활동명, 유튜버명 이런 거를 좀 말하는 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끼리는 어쨌든 그렇게 부릅니다. 네. 본명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문쌤 아시죠? 제 영상에 이제 자주 나오시는 문쌤의 이제 아내분이신 거죠. 그분의 이제 친구분의 지인분이 당산 오돌 이제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고깃집인데 서울에도 이제 지점이 좀 많이 있고 예전에 막 수요미식회 같은 곳에서 나왔었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현토니님네 그러니까 문쌤네 부부랑 그 삼범님, 혁준님, 루미네 그쪽 부부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고기를 먹고 왔는데 그 사장님 대표님께서 사업도 되게 잘 하시고 사업 관련된 컨설팅 같은 것도 잘 하시고 굉장히 능력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고기도 막 구워주시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좀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꼬들살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계가 좀 두껍게 붙어있는 살인데 그때 설명이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 뒤쪽에 있는 어떤 부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돼지 한 마리에서 되게 소량밖에 안 나오는 약간 좀 특수 부위라고 막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비계가 꽤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는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구워주셨는데 왜 꼬들살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딱 알 만큼 그 비계 부분이 굉장히 고소하고 엄청 꼬들꼬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맛있게 먹었고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돼지 껍데기를 먹으면 되게 좀 꼬들꼬들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게 좀 되게 업그레이드 된 더 두껍게 맛있게 고소하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목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고 기름지고
그리고 껍데기도 이제 주문을 해주셨는데, 껍데기가 보통 이제 고깃집 가면 껍데기들이 나오는 것보다 두께가 되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맛도 되게 좋았었고, 그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바닥 쪽, 그러니까 배 쪽에 있는 껍데기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고 약간 냄새가 난대요. 왜냐면은 돼지들이 이제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닥이랑 배 쪽이 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에 있던 뭔가 이물질 같은 것들이 배 쪽에 많이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비싼 그 껍데기가 이제 등 쪽이나 이런 데 있는 껍데기들이 비싸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부위에 있는 껍데기가 제일 고급 껍데기이면서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배 쪽에 있는 껍데기라는 가격 차이가 막 얼만큼 난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말씀해주신 대로 냄새도 아예 없고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맛있고,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굉장히 맛있게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유자 씨가 갔다 오고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또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하윤이 데리고 유자 씨랑 한번 또 당산 오돌, 그 본점이었어요. 당산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쪽 영등포 쪽이었나 여의도 쪽, 하여튼 그쪽으로 한 번 더 가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맛이나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별로 좀 못 느껴봤던 그런 맛과 식감이었어요. 특히 꼬들살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신선했다. 새로운 경험이어서 굉장히 좀 즐거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전기 면도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게 브라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브라운 시리즈 3, 시리즈 3 버전 면도기를 쓰고 있었는데, 아마 20대 후반쯤에 샀던 것 같아요. 원래는 나일 면도기를 쓰다가 제가 피부가 좀 되게 약하고 얼굴에 트러블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나일 면도기를 쓰니까 얼굴에 이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입 주변에 이제 오돌토돌 나오는 그런 트러블들 때문에 나일 면도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베이니까 피가 나고 또 염증이 생기고 되게 지저분해지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20대 후반쯤에 전기 면도기로 이제 교체를 했었는데, 사실 20대 후반 전까지는 서울에 제가 26살인가 처음 취직을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그 외형으로만 보자면 진짜 무슨 불황자처럼 아예 가꾸거나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회사가 너무 바쁘고 맨날 밤새고 진짜 맨날 주말 출근하고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면도기고 그냥 날 면도기고, 사실 면도도 안 할 때도 굉장히 많았었고 막 그랬었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쯤에 이제 회사를 한번 이직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면도기 같은 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그 시리즈 3가 제일 이제 브라운 면도기 중에서는 저가형 이제 모델 중에 하나였고, 좀 가성비 모델, 약간 입문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월급이 그렇게 많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가성비 모델로 가는 거를 선택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거의 10년 넘게 쓴 거죠. 언제 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년 정도 쓰다가 그 나일도 몇 번 교체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잘 안 밀리고 마지막에 또 그 좀 고장이 났어요. 뭔가 부품이 안에서 좀 잘못됐는지 고장이 나서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AS 기간도 끝났기도 했고 고치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새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3를 썼으니까 시리즈 5를, 시리즈 5를 살까 하다가 5, 7, 9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7로 샀습니다. 시리즈 7. 시리즈 9를 살까도 했는데 9는 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9가 있고 9 프로가 있고 9 프로 플러스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9% 플러스가 아마 제일 고가형의 면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브라운 시리즈 중에 30 얼마였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면도기 같은 경우들은 한번 사면 오래 쓰니까 한번 기왕 사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고급으로 살까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왜냐면 사실 그 10년을 나눠보면 사실 매일 한 번씩 쓸 때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30만 원이라고 해봐야 10년 쓰면 1년에 3만 원, 한 달에 3천 원. 한 번 쓸 때로 따지면 얼마 아닐 텐데, 근데 9까지 갈 거 있을까? 9는 이제 50대 때 쓰자. 네. 너무 지금 확 올려버리면 나중에 더 이제 나이 먹었을 때 쓸 게 없잖아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좀 남겨놓자. 한 번 더 올라갈 거를. 그래가지고 7로 했는데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잘 밀리고, 물론 이제 시리즈 9는 얼마나 더 잘 밀릴지 좀 더 이제 관심이 생기기는 했는데, 7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고, 좋은 게 이제 3보다 잘 밀리기도 하는데 면도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3 때는 예를 들면 목에 있는 수염 같은 경우 잘 안 밀려가지고 좀 이제 막 여러 번 하다가 안 밀리면 포기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7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이렇게 쑥쑥쑥쑥 하면은 안 밀리는 데 없이 잘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디자인도 확실히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면도 할 때마다 기분도 좀 좋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충전 도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충전이랑 세척, 소독, 세척 이런 게 같이 되더라고요. 그 세척 앱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이 하나 이제 왔는데요. 사실 조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제 무거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연을 소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경험에 대한 사연이어서 제가 뭔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또 누군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또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추씨. 너무나도 기다렸던 상추씨 라디오가 올라와서 오래간만에 사연을 보냅니다. 영상 보면서 항상 기다리고 편안하게 내가 들을 라디오가 올라오나 목 빠지게 기다렸네요. 최근 근황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상추씨 이전에 제가 열경련 관련해서 사연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이는 심정지도 왔었고 많은 검사를 통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1년에 한 번 열경련을 하네요. 8월 강북 삼성병원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하였는데 다행히 평소에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진단을 받았네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오른쪽 측두엽 해마가 작고 열을 인식하는 능력이 적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운동에서도 열이 나면 취약하다는 말을 들었네요. 오히려 알게 되니 정말 다행이다 싶고 제가 앞으로 더 아이를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뇌 쪽의 기관들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열경련이 이렇게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있나 봐요. 또 아이들마다 그런 게 다 다를 테니까, 타고나는 게 다 다를 테니까. 그래도 어쨌든 또 왜 그렇게 열경련을 자주 하는지 이유를 아셔서 좀 그래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건강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뭔가 모르고 아프면 이게 뭔가 불안이나 공포심이 더 커지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좋으려고 이럴까요? 7월에 이혼을 하게 됐고 2주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가 않네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일상을 잘 보내다가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참 힘이 듭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잘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리 시릴까요? 슬프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하늘이 너무 청량스러운데
저는 와 죽기 좋은 날씨네 라며 읊조리는 저를 보며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말로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형제들이 각자의 슬픔을 견디고 있어 서로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께도 못하는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 답답한 마음 써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너가 나의 장남이자 장녀이자 아들이자 딸이다, 내 편이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제가 잘 지나가길 이 순간이 기도를 해봅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히 깃들길 이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사실 이거를 메일을 전에 읽으면서 이거 뭐라고 참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어쨌든 정말 상심이 여러 가지로 크실 텐데 어쨌든 좀 좋은 쪽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혹시라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또 도움되는 말씀이나 조언 같은 것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직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실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도 겪으셨으니 그 두 가지를 또 한꺼번에 겪으셔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냥 제가 또 사연으로 소개드리고 다른 분들과 이제 공유되는 것에서라도 작은 그냥 좀 후련함, 위안 같은 거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너무 길다, 댓글로 쓰기 좀 너무 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럼 저는 요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세요.